한국이 AI 분야 미국에 이어서 2위라고? 말도 안 돼. 잘못된 정보일 거예요. 조용한 연구실에서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국이 조그마한 가전제품은 잘 만드는 건 알고 있는데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에서 우리에 견줄만 하다니. 우리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난 기업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학생은 이렇게도 흥분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할게요. 끝까지 보시면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름은 테디우스 싱클레어예요. 색다른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을 좋아했어요. 지금 저는 미국에서 온 대학원생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고풍스러운 돌 건물들을 바라보며 미네소타에 있는 제 고향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요.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 교수님들, 기술 전문 기자들, 심지어 제 학우들까지 이 한국이 곧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기술, 문화, 혁신 분야에서 빠르게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있다고 주장해요. 일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서울이 뉴욕, 런던, 실리콘밸리 같은 도시들을 제치고 기술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해요. 세계를 변화시킬 다음 물결의 기술들이 한국의 연구실과 기업에서 나올 거라는 기사들도 있어요. 보통 이런 예측들을 들을 때면 저는 그냥 공손하게 미소 지을 뿐이에요. 소리 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이런 주장들이 크게 과장되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이 좋은 전자제품을 만들고 몇 가지 중독성 있는 음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세계의 중심이라고요? 그건 좀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기술과 혁신의 글로벌 리더였어요.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급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기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꽤 멋진 일이죠. 제 연구실은 깜빡이는 컴퓨터들, 로봇 부품들, 그리고 제가 풀기 좋아하는 복잡한 수학 문제들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항상 미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고향에서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대 기술 회사들이 있어요. 이 군데는 가장 첨단 무기 시스템과 기술을 갖추고 있죠.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저는 제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미국의 혁신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지 말해요. 아버지는 항상 미소 지으며 그래, 미국의 우수성을 이어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옥스퍼드에 왔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좋은 휴대폰과 TV를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삼성과 LG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브랜드였으니까요. 그리고 물론 K-팝 노래들이 어디에서나 들리는 것도 들었어요. 제 여동생은 BTS와 블랙핑크에 완전히 빠져서 그들의 중독성 있는 노래에 맞춰 항상 거실에서 춤을 추곤 했어요. 한국은 예쁜 가정과 팝 음악을 만드는 데는 좋지만 진지한 기술과 군사력에 관해서는 미국이 여전히 1위야. 라고 연구실 파트너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제 연구 파트너인 캐나다 출신 엠마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눈을 굴리곤 했어요. 너희 미국인들과 우월감이라니. 라고 농담했지만 저는 자신의 나라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매일 저는 일찍 일어나 캠퍼스 카페에서 진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로봇공학 연구실로 향했어요.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낯선 환경을 탐색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은 로봇이었죠. 제 설계 접근법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확신했어요. 결국 저는 옥스퍼드에 오기 전에 미국 최고의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했으니까요. 연구실은 제 두 번째 집이었어요. 회로를 조정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강력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벽에는 토마스 에디슨, 스티브 잡스, 그레이스 호퍼 같은 유명한 미국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제가 속한 유산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미국은 항상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려왔어요. 저는 듣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말했어요. 비행기부터 인터넷까지 우리는 세상을 바꾼 도구들을 발명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김민지라는 한국 학생이 방 건너편에서 자신의 로봇에 뭔가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자신감 넘쳤어요. 잠시 동안 그녀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곧 제 일로 돌아갔어요. 어쨌든 제 연구가 더 혁신적일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제 룸메이트인 브라질 출신 카를로스는 종종 제 시각을 넓히려고 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 테디우스.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가 말했어요.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이루고 있어.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로 그의 말을 마음에 두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 한국 같은 나라들은 그저 미국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들의 혁신을 만들기보다는 우리의 혁신을 모방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물건을 더 작고 예쁘게 만드는 데는 능숙했지만 진정한 천재성, 진정한 혁신은 여전히 미국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편안한 미국. 법을 밖의 세상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진정한 지식은 다른 관점에 마음을 여는 것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혁신과 우수함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거였어요. 매일 밤 교과서와 기술 저널로 둘러싸인 채 잠이 들면서 저는 제 세계관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저는 미국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 속에서 편안하고 안전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했고 한국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줄 참이었어요. 그 수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햇빛이 제 기숙사 방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죠. 옥스퍼드에서 중요한 날이 될 터였어요. 대학에서 초고도지능 컴퓨터와 국가의 힘에 관한 특별 강의를 주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확히 관심 있는 주제였죠. 몇 주 전부터 이날을 달력에 표시해 놓았어요. 오늘 강의에 갈 거예요? 저는 우리 둘 다 하루를 준비하면서 룸메이트 카를로스에게 물었어요. 놓칠 리가 없죠. 카를로스가 넥타이를 매는데 애쓰며 대답했어요. 앤서니 교수님은 정말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기술 정책에 대해 정부에 조언한다고 들었어요. 앤서니 교수님은 옥스퍼드의 전설이었어요.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친절한 눈과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영국인 남성으로 복잡한 아이디어를 1학년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교수님은 세계 각국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세계를 여행했고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정말로 존중했어요. 저는 강의실에 30분 일찍 도착해서 맨 앞줄에 좋은 자리를 잡았어요. 모든 슬라이드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어쩌면 마지막에 질문도 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큰 강의실은 점차 모든 학과의 학생들과 교수님들로 가득 찼어요. 몇 줄 뒤에서 저에게 손을 흔드는 엠마와 강의실. 중간쯤에 자리를 잡은 제 연구실의 한국 학생 김민지를 발견했어요. 정확히 10시에 앤서니 교수님이 무대에 올랐어요. 교수님이 마이크를 조정하고 청중들에게 미소 지을 때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이 깊고 친근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다양한 국가들이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세계 권력 역학을 재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준비하고 똑바로 앉았어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듣고 싶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교수님은 리모컨을 클릭했고 첫 번째 슬라이드가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그것은 다양한 색상으로 강조된 여러 국가들을 보여주는 세계 지도였어요. AI 연구와 구현에 있어서 현재 세계 순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앤서니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말했어요. 화면이 바뀌어 자세한 차트가 표시되었어요. 제 눈은 즉시 맨 위에 있는 미국을 찾았지만 제가 본 것에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어요. 그곳에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어요. 1. 미국 AI 세계 순위. 2. 한국 AI 세계 순위. 3. 중국 AI 세계 순위. 4. 영국 AI 세계 순위. 5. 일본 AI 세계 순위. 저는 화면을 계속 쳐다봤어요. 뭔가 실수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한국이 2위? 중국 같은 거대한 국가들과 일본과 영국 같은 기술 강국들보다 앞서다니요? 앤서니 교수님은 제 내적 혼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보시다시피 미국이 전반적인 AI 개발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응용 AI 기술과 로봇 통합 분야에서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는데 한국의 기술 발전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어요. 계단을 오르고 복잡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고급 로봇,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 스마트 시티 인프라 등의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의 여정은 그들의 출발점을 고려할 때 특히 인상적입니다. 앤서니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불과 70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경제 강국일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의 세계적 리더입니다. 저는 뱃속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이것은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미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 자원도 적고 인구도 적은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군대가 미국보다 상당히 작지만 그들은 매우 전문화되고 고급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교수님은 정교한 드론, 차세대 탱크, 전자전 능력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필요성을 혁신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앤서니 교수님이 계속했어요. 지속적인 안보 과제에 직면하여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방위 기술 중 일부를 개발했으며 종종 그들의 특정 지리적, 전략적 필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되었습니다.
강의실 건너편을 바라보니 김민지가 똑바로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작은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고 약간 고개를 끄덕였는데 마치 네, 이것은 모두 사실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강의가 계속되면서 앤서니 교수님은 한국의 기술적 성취에 대한 사실을 계속해서 발표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지 기술을 선도했어요. 그들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칩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로봇 연구는 인간-기계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궁금해했어요. 한국은 캘리포니아보다 작았어요. 자연자원도 거의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여전히 북한과 전쟁 중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항상 세계 기술 리더십에 대해 믿어왔던 것에 따르면 전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앤서니 교수님은 제 생각을 읽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성공을 이해하는 핵심은 세 가지 요소에 있습니다. 교육, 전략적 정보 투자, 그리고 혁신에 대한 문화적 강조. 한국 학생들은 꾸준히 과학과 수학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아 연구 개발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는 보안과 번영으로 가는 길로서 기술적 발전을 높이 평가합니다. 교수님이 발표를 마칠 때쯤 제 머리는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세계 기술 리더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미국에 의심할 여지 없는 우월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실제로 심각한 경쟁자이자 혁신가라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었어요. 앤서니 교수님이 질문을 받기 시작하자 저는 혼란, 호기심,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의 방어적인 감정이 섞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뭔가 말해야 했고 어떻게든 이러한 주장에 도전해야 했어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전에 제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앤서니 교수님이 저를 가리키자 제 심장이 뛰었어요. 내 앞줄에 있는 젊은이. 저는 일어서서 수십 개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 이름은 테디우스 싱클레어이고 여기 옥스퍼드에서 로봇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존경을 표하면서도 이 순위가 믿기 어렵네요. 미국은 항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강국이었어요. 우리는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들이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을 발명했어요. 저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기술과 군사력에서 우리와 진정으로 경쟁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제 말은 한국은 K-팝과 화려한 스마트폰으로 알려져 있지만 진정한 기술적 혁신은 여전히 미국에서 나오지 않나요?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청중을 통해 물결치는 수군거림의 파도를 느꼈어요. 몇몇 학생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찡그리거나 고개를 저었어요. 앤서니 교수님은 제게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셨지만 즉시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강의실 중간에서 움직임을 알아챘어요. 김민지가 예의 바르게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앤서니 교수님이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김민지입니다. 그녀가 분명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망설이거나 단어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테디우스의 관점을 이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기술이 오랫동안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녀는 저를 향해 친절하게 미소 지었는데 그게 어쨌든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기술적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믿을 수 없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끝난 후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제 조부모님들은 종종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음식도 집도 산업도 없었어요. 그 당시 한국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가난했어요. 이것들은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이었어요. 김민지가 계속 말하는 동안 저는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을 옮겼어요. 우리의 변화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교육과 연구에 투자하기 위해 의도적인 선택을 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매우 열심히 공부해요. 종종 하루에 14시간씩.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업들은 단지 외국 기술을 복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었어요. 그녀가 자신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표정이 친근한 것에서 열정적인 것으로 바뀐 것을 알아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은 당신이 말했던 대로 예쁜 가젯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건조하고 첨단 원자로를 설계하고 정교한 AI 시스템을 만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군사 기술도 개발해요. 오늘날 당신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 기술과 배터리,
디자인에서 삼성의 혁신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또 다른 학생이 김민지 뒤에서 몇 줄 뒤에 일어섰어요. 그는 자신을 이재훈이라고 소개했고 역시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김민지보다 더 깊었지만 똑같이 차분하고 침착했어요. 미국이 훨씬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매우 전문화되고 첨단화된 방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위협에 매일 직면하고 있어요. 이재훈은 계속하기 전에 안경을 고쳐 썼어요. 우리의 군사기술은 효율성과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병사수에서 북한과 맞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K 블랙팬서 탱크 같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첨단 탱크 중 하나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의 KF-21 전투기 프로그램은 미국보다 훨씬 적은 국방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항공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도전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고 사실적인 응답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미국에서의 수업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기술적 성취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인 용어로 거의 논의하지 않았어요. 이재훈은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술을 단 하나의 국가만이 최고가 될 수 있는 국가 간 경쟁으로 보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른 영역에서 뛰어나요.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에서 배웠고 이제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진정한 진보는 한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상호 존중에서 비롯돼요. 그가 말을 마쳤을 때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거기 서서 대답을 생각해 보려 했지만 말을 잃은 상태였어요. 김민지와 이재훈이 말한 모든 것은 합리적이고 정보가 풍부하게 들렸어요. 그들은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가 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실들을 제시했을 뿐이었어요. 앤서니 교수님이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테디우스, 솔직한 질문에 감사드리고 김민지와 이재훈에게도 훌륭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은 이해심 있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당신과 같은 관점은 흔합니다. 테디우스, 특히 우리가 자국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때요. 애국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국가들이 특정 영역에서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가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전체 청중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국제교육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하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줍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창피함도 느꼈지만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미국에 도전받지 않는 기술적 리더십에 대한 제 믿음이 의문시되고 있었어요. 화난 논쟁이 아니라 차분한 사실과 개인적인 이야기로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들었던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김민지와 이재훈이 출구를 향해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들은 화나거나 의기양양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김민지는 지나가면서 저에게 작은, 격려하는 미소를 지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녀 나라에 대한 제 무시하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친절의 몸짓이 제 가정에 대해 더욱 부끄럽게 느끼게 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틀렸을지 궁금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바로 강의실을 떠날 수 없었어요. 저는 방이 점차 비워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앤서니 교수님은 앞에서 자신의 노트를 모으고 질문으로 접근한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제 뺨은 여전히 부끄러움으로 따뜻했어요. 제 연구 파트너인 엠마가 나가는 길에 제자리에 멈춰 섰어요. 괜찮아, 테디우스? 그녀가 진정한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냥 생각 중이에요. 꽤 인상적인 순간이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틀렸더라도 발언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 그녀는 출구를 향해 가기 전에 제 어깨를 친근하게 꽉 쥐었어요. 틀렸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울렸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나요? 미국이 항상 최고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은 전에 진지하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적이 없었어요.